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최욱의 파워 인터뷰는 6월 1일 지방선거 특집으로 자치단체장 출마자들을 모시고 출마의 변과, 공약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응선 보은군수 후보를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굉장히 하루하루 바쁜 날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예. 먼저 보은 군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보은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H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보은군수 후보 김응선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김 후보님께서는 군의회 의장을 또 지내면서 예. 보은군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일찍이 농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보은농고를 진학했고, 재학 중 학생 사회체 활동을 시작으로 영농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네. 졸업과 동시에 40년 외길 전문 농업인의 길을 걸으면서 농업 관련 단체 활동으로 농업을 적극 대변하다 보니 2010년 이양래 전 군수님에 의해서 정치에 입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정치 입문 이후에는 줄곧 농업이 살아야 보은이 산다는 전제하에 농업을 적극적으로 대변했고, 그 외에도 지역 전체 주민들의 입장을 주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 한계점이 많이 있었고, 또 저희 지역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과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열어가는 이 담대한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이 꿈을 야심차게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은군은 삼선을 영임한 정상혁 보은군수가 지난 12년간을 이끌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의장님을 또 역임을 하셨으니까 보은군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지난 그 보은군정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정상혁 군수님의 에 대한 평가는 얼마 전에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한 분의 출마 선언문을 인용하기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분의 그 출마 선언문에는 정상혁 군수의 불통과 치적 쌓기, 측근 챙기기, 주먹구구식 재원 투자, 특정인과의 유착, 그들만을 위한 사업, 편가르기와 불공정이 극에 달해 민심이 떠나고 있다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오죽했으면 이런 내용이 선언문에 담겼을까 싶을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 정군수와 맞서는 걸 꺼리는 국민들은 할 말조차 제대로 못하고 살아왔고, 체육과 속리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리한 투자와 난개발은 이제 후임자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이 되고, 장안 군부대 이전 사업과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지금 현재 표류하고 있고, 후임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남을 만큼 계획을 졸속하게 세운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걱정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우리 그 후보자께서는 의장을 하면서 그 보은군 행정과 좀 어떻게 보면 굉장한 견제를 좀 많이 하셨죠. 예.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좀 있었나요? 군수님께서 이제 저희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많이 있습니다. 독단적인 어떤 뭐가 있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앞두고 행정 조직 개편 시 승진 내정자를 인사 조직 개편이 확정이 되기 전에 사전에 내정자를 발표하는 등 의회 경시 풍조, 또 지난 1월 10일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네. 15만 원을 4월에 지급하겠다.
또 본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던 농업인 공익수당 네. 50만 원을 6월에 지급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의회하고는 이런 방구 상의가 없는, 그래서 예산 편성권은 군수에게 있지만 그 예산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의회와 상의 없이 이루어질 만큼 또 총 예산이 87억 6,600만 원에 이르는데 이런 엄청난 부분을 의회하고는 상의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 때문에 의회하고 가끔 마찰도 빚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 뭐 정군수님을 얘기하다 보면 예전에 한번 뭐 친일 발언으로 인해서 네. 한번 그 시민단체와 좀 마찰이 좀 굉장히 빚었었죠. 예. 그게 주민 소환이었었죠. 예. 그 문제도 좀 있었고 예. 그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저는 군정의 동반 파트너로서 당시 전 국민에게 동반 사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 그 한일 경제 마찰로 인해서 한일 감정이 극에 달했을 텐데 일본을 두둔하는 발언, 특히 우리 한국이 일본 원조를 받아서 한일 합방 이후에 그 보상 차원에서 위안부 보상 뭐 이런 등 이런 부분을 미국, 일본 돈 5억 불을 갖고 한국 경제를 일으켜 세웠다 하는 발언이 큰 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초단체장의 권한을 넘어간 발언이 아닌가. 광역단체장도 어려운 발언 수위를 기초단체장이 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국가 간의 어떤 분쟁의 소지도 있고 국가 지도자도 삼가야 될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때 그 충북 지역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이었죠? 주민 소환이. 예, 그런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김 후보님께서는 40여 년간 농업에 종사한 농업 전문인입니다. 농업인 입장에서 우리 보은군 농업의 현주소는 어떤가요? 보은군은 그 충북 도내에서는 농업인의 비율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이제 지금 고령화율도 36.6%에 이르고 있는데 현재 이제 농업인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은 코로나 상황에서 외국 인력 수급이 불안정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상전받을 듯 해야 가능하고 그마저도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사료값 인상 등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도 크지만 농업 경영비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후보님께서 농업인으로서 이거를 좀 타파하거나 해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지원 기준 단가를 좀 현실화하고 보조 비율을 높여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행 보조 비율 상한선이 50%로 묶여 있는데 이 부분을 한 10% 정도 상향해서 올려주고 또한 지원 기준 단가가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가격도 매년 오르듯이 그렇죠. 농기계 값도 매년 오릅니다. 네. 그래서 축산 농가에서 쓰고 있는 스키로다라고 하는 장비의 경우 현행 가격이 4천에서 5천만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원 기준 단가 상한선을 2천만 원으로 묶고 있어서 농가가 그 기계를 구입할 경우 1,000만 원만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부담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현시가를 반영해서 4천이나 5천만 원의 상한선을 정해 놓으면 그거 절반, 또 제가 보조 비율을 10% 상향하면 60%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가 경영비는 대폭 줄어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부담이 굉장히 최소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약이겠네요. 예. 자, 후보님께서는 군의회 의장 당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대해서 보은군과 견해의 차이를 좀 빚었습니다. 전에 토론에 나왔을 때도 이 문제로 이제 상대 국민의힘 후보와 이제 감론을박을 좀 벌였는데
이게 어떤 차이였으며 이번에 농업인 공익수당에 대해서도 공약을 발표했는데 어떤 공약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번 토론회 때 국힘당 최재형 후보가 6월 달에 지급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고 네. 군수님의 입장을 적극 대변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본 조례는 그 충청북도 내 2만 4천여 명의 그 농업인들의 염원을 담은 주민청원 조례 1호 조례입니다. 예. 예, 그러나 이제 문제점이 생긴 것이 농업의 종합소득 금액이 2,900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6개 광역자치단체와 38곳의 기초단체에 이와 같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그 농업농촌 직불금법 시행령에 의하면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지자체에는 전체가 다 3,700만 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훈군 농업인 조례에는 제가 3,700만 원으로 명시해서 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900하고 3,700하고 예. 차이가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보훈군과 공동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 조례 2,900만 원을 적용하면 되겠지만 네. 그 나머지 3,700 사이에 든 부분은 보훈군에서 자체적으로 구제를 해주면 3,70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네. 보훈군 조례는 당연히 더 폭넓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고 거기서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을 구제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훈군 조례가 합당한 조례입니다. 또한 농업인 공익수당을 제가 이제 1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50만 원은 이제 도와 공동으로 하고 50만 원은 자체 군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은 전남 화순 지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순 지역은 도와 군이 60을 같이 지원하고 화순군에서 자체적으로 60만 원을 별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최재형 후보가 주장한 부분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 전문가로서 농업인에게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지원 기준을 더 완화해서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주장이 옳다고 봅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이 농민들을 위한 조례라면 예. 그때 당시 토론회도 보니까 그 상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도 조례가 상위 조례고 군 조례가 상위 조례를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월 달에 이제 지급한 거에 대한 얘기에서 이제 뭐 서로 갑론을 막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 보면 농민들한테 혜택이 좀 많이 가는 문제라면 도 조례를 바꿔서라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도 조례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최재형 후보가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군이 공동으로 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경우의 하나입니다. 네. 첫째는 그 도로부터 위임된 사무, 도와 또 공동으로 하는 사무, 그 밖에 도의 조례나 규칙으로 강제된 사항인데요. 이 세 가지 어느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또 도하고 이제 공동으로 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협약서를 맺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도와 보훈군은 협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도 조례하고 지금 후보님께서 만든 3,700 조례하고 그 농민들이 받는 혜택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일단은 그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그 2,900하고 3,700 사이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보훈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에서 구제해 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 인원이 많아지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러면 사실 그 농민들이 이런 혜택을 많이 받는 거라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거일 수도 있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의 조례에 강제된 2,900만 원이라는 기준점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농촌 직불금법 시행령에 명시된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자를 제외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보건구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네. 노인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데요. 후보님께서는 노인 일자리 1,000개 마련을 공약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이 이제 주중에 3일 동안 주로 이제 오전만 이렇게 일을 하면 매월 한 27만 원 정도의 그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네. 근데 어르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사업에서 신청자가 과다하게 몰려서 일부 어르신은 이 일자리 사업에서 이렇게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르신들의 그 가치 있는 노년 또 어르신들이 일을 통해서 그렇죠. 건강에 또 증진이 됩니다. 그럼요. 또 어르신들은 이제 우리 지역의 말 그대로 어른이기 때문에 기초 질서나 불법 주정차, 계도 활동 등 여러 가지의 어르신들의 그 쓰임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00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면 1년에 한 10달, 그러면 어르신당 한 분당 한 270만 원의 이제 혜택이 돌아갈 겁니다. 그래야 군 전체로 따지면 한 27억 정도 되니까요. 네. 이 부분은 공익적 기능 이상의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들의 복지나 삶의 질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예, 상황이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 전에 토론해 보니까 인구 문제로 해서 이제 그 상대 후보하고 또 예,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4만 명을 공약을 내걸었죠. 예.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나 되죠? 지금은 이제 31,800명도 무너졌습니다. 3만 1,000명이 무너졌다는 얘기죠. 31,800명이 이제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9,000명을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 보니까 상대 후보는 뭐 산업단지를 통해서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우리 후보님께서는 현실성 없는 얘기고 당시 그 기획감사실이나 행정관광과장인가 이때도 이제 왜 이걸 못했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서로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인구 증가 문제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우리 후보님은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글쎄 당시 그 최재형 후보의 인구 4만에 도시형 농촌을 만들겠다라는 공약은 허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지난해에도 저희 지역에서 신생아가 76명까지 줄었습니다. 심각하네요. 예. 정상역 군수 12년 동안 3,5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한 300명 정도가 줄은 건데 지난해 이제 돌아가신 분이 488분. 그래서 자연 감소가 412명이 됐습니다. 또 보은의 그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가 이제 삼승면 일원에 40만 평 규모로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700여 명 남짓입니다. 그 중에 또 안 되나요? 예, 그 중에 절반은 또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그래서 당시 제가 토론회 이후에 반박을 했는데 산단 하나 조성해서 2,000명을 늘린다? 그건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맞지 않는 거고요. 저는 이제 달리 생각하는 게 일단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이 인구 증가의 가장 큰 지름길이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그 삶을 만족하면 전국의 그 귀농귀촌인들이 당연히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택가 돈사를 없애는 등 쾌적한 환경을 좀 만들고 또 귀농귀촌 지원책을 현실성 있게 주거나 일자리 이런 부분을 제공해서 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이런 지역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인구 증가에 유리하지 지금 뭐 출산율을 갑자기 높이는 것은 요원하고 그 산업단지를 한번 조성하려면 시작에서 기반 조성이 완공될 때까지 보통 10년이 넘습니다. 예. 좀 전에 했던 그 삼성 일반 산업단지가
많게는 12년까지 걸렸습니다. 예. 예. 그래서 700명 정도라면 심각한 거네요. 예, 그래서 최재형 후보가 주장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인구 4만을 만들겠다 하면 삼선 군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도 700명 정도 인구 증가밖에 안 되니까요. 이건 허구죠. 예, 알겠습니다. 자, 보은군이 해마다 대추 축제가 열리는 대추의 구장입니다. 농민들을 위한 기준 단가 현실화, 또 대추 유통센터 건립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기준 단가 현실화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이제 농자재 값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오른 가격을 적용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보조 비율을 이제 기존 50%에서 10% 더 상향해서 60%로 지원하면 획기적인 지원책이 될 거고요. 제가 이제 대추를 저희 보은군의 미래 100년 먹거리의 엄지척으로 꼽는 것은 금산하면 인삼이듯이 네. 보은 대추는 이제 전국의 대추를 그렇죠. 압도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농산물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면 전국 가격이 됩니다. 이런 농산물은 보은의 대추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가장 크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크기별로 값을 정하면 그게 이제 전국의 가격이 되고 특히 이제 타 지역 대추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보은 대추는 그만큼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추를 이제 특화해야 된다. 그래서 대추 유통센터 건립이 그 시발점이 될 거고요. 예. 그 부분을 통해서 대추를 비롯한 그 먹거리촌을 조성하고 또 지금 현재 그 5일장 개념을 탈피해서 네. 지금은 이제 주말장을 그 매주 열어서 청주나 세종, 대전 인근의 도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보은을 찾아올 수 있게끔 그래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다 채워놓으면 누구나 와서 보은의 맛과 멋에 심취하고 갈 때는 보은의 특산품을 양손 가득 들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활력 넘치는 보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대추가 미래 100년 먹거리의 엄지척 보은 대추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보은 대추가 네. 굉장히 경쟁력이 예, 예, 크군요. 예. 자, 보은군의 축사 문제를 한번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축사 난립은 뭐 사실 군단위 지역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또 악취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합법적으로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일방적으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진 예,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게 이제 가축 분뇨가 이웃 간의 분쟁의 주범으로 자주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의 인구는 급감하는 반면 한우나 젖소의 사육투수는 급팽창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람 수보다 많은 4만 212두라고 하는 엄청난 소가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축산 강군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 수보다 많네요. 예, 자고 나면 하루에 쏟아지는 가축 분뇨가 950톤에 이릅니다. 아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는 이제 축협과 연계해서 가축 분뇨 자원화 공공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현재 지역에는 이제 세 곳의 영세업체가 하루 100톤 정도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850톤은 처리할 방법이 농가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을 한 두 지역 정도로 나눠서 이제 운송에 또 드는 비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200톤 처리 용량이 되는 시설을 두 군데에 이렇게 나눠서 할 거고 어떤 이런 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하고의 이제 또 행정 절차를 잘 갖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 인근 주민들하고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담아서 해결해서 이제 운영은 축협에서 전담지원정 그런 부분에 우리 행정이 깊숙이 개입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면은 가축 분뇨가 축사에 머무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집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해 가듯 바로바로 이렇게 수거해 가니까
축사에는 이제 악취가 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웃과의 분쟁도 말끔히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그 분뇨를 잘 이렇게 퇴비화하면은 대추 농가나 사과 농가에는 양질의 퇴비가 돼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할 겁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빨리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 보온군 하면 또 관광이 또 빼놓을 수 예, 없는데 예. 관광에 대해서 또 우리 전에 토론회 때 우리 후보님께서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네. 현재 어떤 게 문제고 해법이 무엇인지요? 이게 우리 지역의 관광의 지금 문제점은 우리 어떻게 보면 졸속 행정이 네. 부채질을 가속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속리산 관광이 살려면 무조건 관광객이 법주사 일원을 가야 됩니다. 네. 법주사 아래에 사내리 일원에 그 상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현 군수께서 사내리 일원하고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말티제 일원을 집중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숲체험 휴양마을이라든지 카페 또 거기 산림 레포츠 시설 등에 913억을 쏟아붓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일부 그 지역에 한 8만 8천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고는 하지만 이분들이 과연 속리산 사내리 일원까지 가서 음식을 드시고 갔을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국립공원 속리산을 찾는 유료 관광객은 2020년 61만 명이었고요. 네. 지난해는 38만 명까지 줄었다라는 이런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속리산 관광을 살리기 위해서는 유료 관광객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입장객에게 5,000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상품권은 지역에서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그 상품권을 가지고 지역의 음식이나 특산품을 구매하는데 쓰여지게 하고 그게 마중물이 돼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런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앞으로의 계획과 우리 보훈군과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역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그 지역 실정에 누구 못지않게 박습니다. 뛰어나거나 유능한 리더는 아니지만 구분소나무 선산을 지킨다고 저는 지역 주민과 동고동락하면서 살아오면서 주민의 애환을 알고 또 8년간의 의정활동 내내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지역의 악순환을 끊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상혁 군정 12년이 또 정상혁 군수가 내정한 승계자에 의해서 연속성 있게 또 이어지려고 하는 이런 위기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심을 이기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명한 주민들께서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악의 고리를 끊는데 주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저는 주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주역, 주민의 편을 항상 가슴에 담고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군수가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쪼록 그 보훈군 발전 또 충북지역 발전에도 많은 역할을 하시고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웅선 보훈군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